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사업비도 충분히 줄어드는 거죠. 그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받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월 22일 월요일 날 발표되었던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과속화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관 심의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의들을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심의를 체계를 구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여서 재개발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우리가 1월 10일 날 발표했던 패스트 트랙의 도입의 요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이주 철거해서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갈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심의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의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받겠다는 내용이죠. 한 번에 받게 되면 우리가 소요 기간을 2년 이상의 소요 심의 단계가 6개월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면 우리가 개별 심의를 받게 될 때는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 건축 경관 심의, 환경이나 교육 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그 기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겠죠. 이 부분을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갈 때 이 부분을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사업비도 충분히 줄어드는 거죠. 그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받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원스톱 시스템들은 예전 재개발부터 필요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을 우리가 소모하게 되었죠. 이 부분을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정비 사업도 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에는 이 사업이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 심의는 언제부터냐? 법령 시행인 1월 19일 이후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1월 19일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이 통합 심의의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1월 10일 날 발표됐던 내용과 한번 검토해서 보면 좀 좋을지 않을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1월 10일 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빠르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안전진단을 초기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천천히 받아도 되는 기간들을 늘리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 요건을 완화해서 좀 더 사업이 되지 못하는 노후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사업이 되지 못하는 지역을 재개발로서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요건 완화는 노후도에 대한 완화이죠. 우리가 67%의 노후도가 갖춰져야 되는 지역을 60% 그리고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50%로 낮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것도 노후도를 낮추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재개발 모아타운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지역의 재개발을 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지역의 재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선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앞선에 있는 원스톱 시스템과 마찬가지고 1월 10일 날 발표했던 패스트 트랙이나 요건 완화라든지 그리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정부든
서울시든 주택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하고 빨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질 좋은 주택,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는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과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발맞춰서 노후도의 완화에 적용을 받는 또 재개발에 추진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게 될 거고요.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미흡된 부분,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주택들이 이런 효과들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중점화 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24년도의 부동산 흐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들 보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지금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많은 주택, 그러니까 많은 공급량을 늘리면서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좀 머뭇거리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좀 더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 중단될 가능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실거래가를 좀 보는 뉴스들이 최근에 있긴 한데요. 재건축, 재개발들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늦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합원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들이 급하게 매도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안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담금이 높다는 것은 사업성을 올리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성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통합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요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들, 그렇지만 요건이 완화되면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이 24년도에는 좀 부각되고 올라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24년도에 좀 눈여겨보고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24년도에 눈여겨봐야 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역을 내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인지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내용마다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